효과적인 미러링을 위한 요소, 관찰력과 유연성. 효과적으로 미러링을 하려면 예리한 관찰 식별력과 개인적인 유연성 두 가지가 필요하다. 누군가를 미러링할 때 해볼 수 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다. 한 사람은 미러링을 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미러링을 당하는 리더가 된다. 리더는 1, 2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생리체계의 변화를 일으킨다. 얼굴 표정, 자세, 호흡 등을 바꾼다. 팔짱을 끼는 것과 같이 큰 동작으로 바꾸기도 하고 목 근육에 긴장을 주는 것과 같은 작은 부분을 바꾸어 본다. 자녀들과 함께해도 좋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다. 연습하는 동안 서로 의견을 교환하라. 그리고 미러링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라. 이제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해보라. 아마 따라한 것만큼 빼먹은 것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미러링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우선은 사람들이 수백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생리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의 자세를 많이 알면 그만큼 더 성공적으로 미러링을 할 수 있다. 몸을 사용하는 데는 무한한 방법이 있겠지만 앉아있는 사람의 동작은 제한되어 있다. 앉아있는 사람은 동작이 제한되어 있다. 연습을 많이 하고 나면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미러링할 수 있다. 그냥 자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기와 자세와 생리체계를 미러링하게 된다. 효과적인 미러링을 위한 전략, 내적 표상체계를 활용하라. 효과적인 미러링에는 수없이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기본은 전략을 이끌어내기에서 다룬 세 가지 기본적인 내적 표상체계이다. 사람들은 시각, 청각, 체각의 세 가지 내적 표상체계를 모두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는 가장 선호하는 내적 표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종종 시각이나 청각, 체각 중 어느 한쪽에 의존하게 된다. 일단 어떤 사람의 주 내적 표상체계를 알아내게 되면 그 사람과 래퍼를 이루는 일은 아주 간단해진다.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지하며 그렇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앤서니 라빈스. 만일 우리의 행동과 생리체계의 구성 요소들이 아무렇게나 섞여 있다면 우리는 모든 신호를 어렵게 포착해서 그 신호들을 종합해야 할지도 모른다. 내적 표상체계는 비밀번호를 풀기 위한 열쇠와 같다.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12개 이상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제8장에서 보았듯이 시각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일정한 특징이 있다. 내게는 이렇게 보이는데 나는 그걸 머릿속에서 그릴 수가 없어요. 하는 식의 언어적인 신호가 있다. 보통은 말이 빠른 편이고 숨은 가슴으로 쉰다. 목소리 톤은 높고 콧소리가 섞여 있고 긴장된 소리를 낸다. 근육 중에서도 특히 어깨와 복부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 시각적인 사람은 무엇인가를 지적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흔히 어깨가 굽고 목이 길다. 청각적인 사람은 그 말은 듣기 좋은데요. 내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군요. 와 같은 표현을 잘 쓴다.
말이 잘 정지되어 있고 속도도 적당하며 낭낭하고 맑은 목소리로 톤을 가지고 있다. 숨은 고르게 깊게 횡격막 또는 가슴 전체로 쉰다. 근육의 긴장도 고르게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의 손이나 팔을 잡는 것은 대개 청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깨는 약간 굽히고 머리는 살짝 안으로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체각적인 사람은 그건 옳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그들과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쓴다. 그들은 느리게 얘기한다. 대부분은 말과 말 사이에 쉬는 시간이 길고 낮고 깊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신체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접촉 지향적이거나 외부 신체적인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팔을 구부려 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자세를 하고 근육과 신체가 이완되어 보인다. 머리는 똑바로 하고 있어서 어깨와 직각을 이루며 탄탄한 자세를 하고 있다. 그 밖에 다른 신호들도 많고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항상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주된 내적 표상체계를 알게 되면 그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대로 터득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청각적인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를 설득할 때 빠른 말로 머릿속에 무엇이 그리는지 그려보라고 하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내용에 귀를 기울여 제대로 들으면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우리가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흥미를 잃어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 어떤 사람은 주로 시각적인 내적 표상체계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그에게 체각적으로 접근하면서 느낌을 아주 천천히 이야기하면 느리다고 짜증을 내면서 빨리 요점을 얘기하라고 다그칠 것이다. 이런 차이점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아는 이웃집을 예로 들어보겠다. 어떤 집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거리에 있다. 하루 중 언제라도 밖에 나가면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야기책에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꾸며 놓은 집이라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다. 황혼이 질 무렵에는 새소리,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 현관의 풍경 소리를 들으며 정원에 나가 서성거리고 싶어한다. 놀랄 만큼 아름다운 집이 하나 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길고 하얀 현관이나 아름답고 섬세한 복숭아빛, 벽이 볼수록 놀랄 만큼 아름다운 집이다. 사방에 창문이 있어서 거의 온종일 밝은 햇살이 비친다. 나선형 계단과 세련되게 조각한 문짝까지 볼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구석구석 신기한 볼거리를 대충 살펴보기라도 하루가 지날 것 같다. 세 번째 집은 묘사하기가 훨씬 어렵다. 가서 직접 경험해야 한다. 그냥 그것을 느껴야 한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있는 깊은 무엇을 건드린다. 마치 영양분을 공급받는 느낌이다. 집 한편에 앉아 있노라면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잔잔한 기운에 몸이 젖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젖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세 가지 묘사는 모두 같은 집에 대한 이야기이다. 첫 번째는 청각적으로,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세 번째는 체각적으로 말한 것이다. 세 가지 묘사는 모두 같은 집에 대한 이야기이다. 첫 번째는 청각적으로,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세 번째는 체각적으로 말한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그 집의 호화로움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전달하려면 이 세 가지 감각을 다 이용해야 한다.
듣는 사람의 주요 내적 표상체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매력적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이용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상대방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되 세 가지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다. 시각적, 청각적, 체각적 단어의 목록을 만들어라. 앞으로 며칠 동안 주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어떤 종류의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그들에게 같은 종류의 단어를 이용해서 이야기해보라.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다른 내적 표상 체계를 이용해서 한동안 이야기해보라.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미러링은 낯선 이도 친구로 만든다. 미러링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를 소개하겠다. 최근 뉴욕에 갔을 때 일하다가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센트럴 파크에 갔다. 벤치에 앉아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나는 내 앞쪽에 앉아 있는 어떤 사람을 주의 깊게 보았다. 그리고 그냥 그를 미러링하기 시작했다. 일단 버릇이 되면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다. 정확하게 그를 따라했다. 그가 앉아있는 방식 그대로 앉아서 그처럼 숨도 쉬고 그가 하는 발동작도 똑같이 따라했다. 그가 새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자 나도 새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었다. 그는 약간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나도 따라서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가 위를 쳐다보자 나도 위를 쳐다보았다.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나도 그를 쳐다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일어나더니 나에게 다가왔다. 놀랄 일이 아니다. 그는 나를 자기와 똑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우리는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와 그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미러링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현명한 사람일 것 같네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게 25년이나 알고 지냈던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조금 지나자 나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